오늘의 전뉴스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내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공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받은 뒤 다음 주 초 조국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 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내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태풍 영향의 비바람은 언제 몰아치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늘 내리는 비는 가을 장맛비입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낮까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부근까지 이동하겠고 서해상을 타고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황해도에 상륙한 뒤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지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시점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남부지방,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받아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 4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 100에서 200mm, 중서부와 호남에서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에만 내려진 태풍특보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바람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40에서 50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m 이상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큰 나무가 뽑히고요.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미리미리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후 무려 28일 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실제 증인석에 앉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증인은 모두 11명.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7명을 신청한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들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지도교수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던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족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핵심 운용자인 임모 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조 후보자 본인이 이사로 있었고 셀프 소송 논란이 일었던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된 실무자 2명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11명의 증인들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청문회가 당장 오늘 열리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맹탕 청문회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면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재무상담사 A씨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정 교수와 A씨가 사전에 컴퓨터와 사무실 자료를 갖고 나간 게 확인돼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A씨의 컴퓨터 등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관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 구성과 이후 투자를 위해 A씨의 자문을 받아온 사실도 확인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검찰에 해당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고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공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전화한 날 통화 도중에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통화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 총장은 어젯밤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걸로 해달라고 말한 날 조 후보를 바꿔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총장은 자신이 정 교수를 시켜 예산을 따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접한 뒤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총장은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걸어온 전화에 대해 표창장 이걸 잘 얘기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는 표창장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상황.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결재 없이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수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대한병의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했습니다. 병의학회는 어제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언급했고 논문 취소 결정을 접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수사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청문회팀이 표창장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걸 언론에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대검찰청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어제 저녁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은 정상적으로 받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고 문의를 하는 언론에 그런 사실을 전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기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그 근거로 준비팀의 이 보고를 설명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공개 반발을 한 검찰에 청와대가 과잉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국회가 한창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때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며 정치권이 들썩였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수사가 들어간 건지 이혁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야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여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전국을 아우르는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펼쳐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이틀 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고 일주일 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대신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 속도는 빨랐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조국 펀드를 넘은 그 사건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하루 열리지만 검찰 수사는 청문회 일정과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지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전국 곳곳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완급 조절과 의혹 해소의 키 모두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위가 함께 사는 장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는 아내와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함께 사는 장인을 폭행한 건 그제 새벽 1시쯤입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장인이 일어나지 않자 이 남성은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체포되던 현장엔 60대 장인이 이미 숨져 있었고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출동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하셔서 병원에 이송은 안 하고 경찰한테 인계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에요. 진행에 따라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A씨에게 존속 살해나 존속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라오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강변 사업 현장을 찾아 신남방 정책의 핵심 사업인 메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지나는 국제하천 메콩강. 메콩은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으로 총 길이가 약 4,909km에 이르러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라오스는 메콩강의 가장 긴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강변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동 번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길 바라며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라오스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앞서 분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라오스 국빈 반찬을 마지막으로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오늘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교류와 평화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비엔티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나 정치적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말까지 창당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후 양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연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호남 기반의 평화당과 소상공인들이 주축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적 연대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정당이라고, 우리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양측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인하, 100년 가계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의 정책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가 곧바로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먼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신당을 창당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합당 가능성에 대해 오늘은 연대 선언일 뿐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거점을 가진 정당과 계층 기반을 가진 정당이 손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내년 4월 총선에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한편 법률에 의거해 보호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합회는 관련 정관을 삭제한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비롯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부용했는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을 돌려쓰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군 시설 2곳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도 전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용된 예산을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군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통과를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자구책입니다.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건설 비용을 절반은 미국 내 시설, 나머지 절반은 해외 미군 시설의 예산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예산이 전용되는 해외 시설엔 독일과 일본 등 19개 국가의 미군 시설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남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2곳으로 약 7천만 달러, 우리 돈 845억 원 정도가 전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용된 예산을 어떻게 다시 충당하느냐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동맹국과 해외 프로젝트의 비용 분담을 협력하고 미 의회와의 협력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수차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예고해온 만큼 전용된 예산을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은 미국의 자체 예산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가방에 넣어 증빙 자료도 없이 데리고 출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백인 여성 한 명이 수화물 검색대 앞에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꺼내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물건이 아닌 갓난아이가 나옵니다. 여성은 아이를 안은 채 자연스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40대 미국 여성 제니퍼 톨벗은 생후 일주일 된 남자 영아를 숨긴 채 마닐라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필리핀 영아를 안고 있는 백인 여성을 눈여겨본 공항 측은 출생 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톨벗은 어떤 자료도 없었습니다. 톨벗은 자신이 아이 이모라며 미국에 데려가 예방접종을 받게 하고 종교의식에 참가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은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톨벗을 아동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If the passenger doesn't have any document to support, there is a violation. It is, I think our lawyers told me that it's qualified human trafficking. 보호시설로 옮겨진 영아는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전국 1위 규모의 운전학원이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폐업한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부당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학원은 MBN이 지난달 회장 개인 농장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운전학원입니다. 전국 1위 규모로 수강생이 연평균 15,000여 명에 달하는데 지난달 갑자기 폐업 공고를 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도로주행 교육은 완전히 중단됐고 일부 장내 기능 시험만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운행 차량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주말 교육 문제로 지난달 파업에 돌입했는데 사측이 열흘 만에 폐업을 발표했다며 부당 폐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달 전에 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폐업 공지만 붙여놓고 일방적으로. 하지만 학원 측은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부지 사용료 인상과 노사 갈등 등 경영 문제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가 회장님 건강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뭐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당 운전학원 대표는 개인 농장에 직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근속 수당과 자격증 수당 문제로 노사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부당 폐업 진정을 낸 노조 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당장 대출 금액과 이자가 결정되고 심지어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는데 한 등급에 무려 1,000만 명이 몰렸으니 억울한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 대신 점수제가 도입돼 문턱에 걸려있는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표입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금리가 다르고 6등급 밑으론 사실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나쁘면은 대출 받을 때 그 불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세금을 안 밀리거나 뭐 신용카드 대금을 안 밀리거나 뭐 이런. 문제는 각 등급에 최대 1,000만 명 넘게 몰려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3, 4등급과 6, 7등급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간발의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등급 대신 1000점 만점의 점수제를 도입해 더 정교한 신용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점수제에선 각 등급 문턱에 걸려있는 240만 명이 연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급에 걸려서 문턱 효과로 인해 손해를 보던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이익을 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시중은행부터 신용점수제를 시행한 데 이어 내년엔 보험과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점수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요즘 공연계에선 독특한 소재의 뮤지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수분장부터 첨단 조명 기술까지 색다른 매력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괴상한 코를 지닌 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에서도 용맹하기로 이름난 기사입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남자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뮤지컬 시라노는 실제 펜싱칼을 사용해 박진감을 선사하면서도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주인공은 특수 분장한 코를 달고 3시간 가까이 열연합니다. 코는 편합니다. 편하고 딱 처음 10분간만 좀 어색하다가 또 10분 지나면 또 몸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다만 불편한 점은 코를 풀 때 힘들죠. 한국 관객을 처음 만나는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은 독특한 구성을 취합니다. 1940년 미국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시나리오 작가 스타인이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과 함께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첨단 조명 기술이 동원돼 컬러는 현실 세계, 흑백은 영화 속 세계를 표현합니다. 블루레이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창작 뮤지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는 파격적인 내용이 펼쳐지며 신예, 조한지 등이 뛰어난 연기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색다른 매력의 뮤지컬 작품들이 추석 마케팅을 펼치며 관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야생 새끼곰 한 마리가 공짜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그 귀여운 모습 함께 만나보실까요? 미국의 한 호텔 화장실 세면대 위. 허리 북슬북슬한 까만 아기곰 하나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쭉 뻗은 자세로 꿀잠을 즐기고 있는데요.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가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마취총을 맞고 포획된 후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무사히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지난 7월 난폭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 앞에서 폭행해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2달 만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이는 한 커뮤니티에 피의자 소환 조사가 끝나 이제야 글을 쓴다며 내 가족의 일처럼 분노해 주셔서 고맙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어 가해자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었던 중국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연일 우길기 사진과 함께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글들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아직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우길기 사용 자제를 일본에 요청한 적이 없어 누리꾼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우 구혜선 씨와 이혼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 씨 측이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안재현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구혜선 씨가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는 사진은 안재현이 결혼 전 만난 연인과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안재현 씨와 정준현 씨가 절친이라 인성이 뻔할 것이라는 등의 루머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는데요. 방정현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소년이 거리에서 음식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핫도그와 물이 공짜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미국의 한 6살 소년이 거리에서 음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핫도그와 물이 공짜라는 팻말을 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소년은 태풍 피해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길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모은 돈으로 직접 식료품을 사서 이렇게 기부 부스를 연 건데요. 이 돈은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아껴뒀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6살. 작지만 마음만큼은 큰 아이죠. 한 셰프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긴 면발을 뽑아냈는데요. 얼마나 긴 면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일본인 셰프가 면을 뽑고 있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슉슉 면을 뽑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면발 하나의 길이가 무려 183m. 웬만한 고층 빌딩 하나 높이의 길인데요.
이는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긴 면발을 누가 먹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수막 현상이란 달리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겨서 타이어가 잘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여기 그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소방대원들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 한 대가 자제력을 잃고 소방대원을 덮칩니다. 알고 보니 수막 현상으로 인해 차량 제어가 안 됐던 건데요. 다행히 부딪힌 소방대원들은 아무런 부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 날일수록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가을 장맛비가 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최대 8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올 텐데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서 서해상을 따라 타고 올라온 뒤 황해도를 지나서 북한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도 태풍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시점도 조금 당겨졌는데요.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 내일 아침경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먼 해상에서만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 4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100에서 200mm, 중서부 지역과 호남에서도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40에서 50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m 이상, 부서 지역에서는 55m가 넘는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9년 전 바람으로 큰 피해를 주었던 곰파스보다도 더 강력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